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린스타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이제 미주미와 월가오즈의 린스타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콜라보 영상을 이렇게 한번 찍게 됐는데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저 너무 반갑습니다. 좋아요. 네. 다시 정식으로 네. 저는 네. MTN 머니투데이 방송 앵커 전채린이고요. 아, 네. 유튜브 월가워즈 채널의 린스타입니다. 아, 네. 제가 사실 영상을 네. 많이 다 챙겨봤어요. 월가워즈 채널. 네네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예전에 네. 막 그 제롬 파월 의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라이브 하시는 것도 통역하시는 것도 네, 제가 부끄럽네요. 다 보고 뭐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미주미 채널에 올라오는 박 선생님 영상 아이고. 너무 잘 보고 있고 또 네. 실제로 만나 뵙고 싶었는데 아, 오늘 이렇게 그래요? 모처럼 네. 콜라보레이션을 우리가 하게 돼서 만난 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저희가 이제 미주미 월가워즈에서 캐시우드에 대한 어떤 증시 전망, 네 그런 부분과 이제 린스타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유망주 2022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게 될 텐데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보면서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캐시우드를 제가 이제 이학용 교수님을 만나 뵙고 캐시우드를 처음 뵀어요. 처음 이제 접하게 됐는데. 네네. 네, 그 전에 이제 돈나무만 그쵸. 이제 알고 있다가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좀 알게 돼서 ARK라는 것들도 이제 많이 좀 보게 되고 사실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네. 캐시우드가 거의 신적인 존재였거든요, 저한테. 그럴 네. 수 있죠. 네, 최근에는 약간 네. 조금 이제 네, 약간 그쵸.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미주미 X 월가워즈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면서 네. 원래는 제가 보고 있는 유망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네네. 뭔가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네. 캐시우드가 찾아보니까 딱 어제 CNBC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네. CNBC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내년도 증시 전망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너무 부진했던 아크 인베스트 펀드들에 대한 전망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있는 유망 섹터 종목들 이런 거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1시간 가까이 되는 인터뷰였는데요. 제가 다 봤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좀 핵심 요약 정리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궁금하네요. 오늘 제가 못 봐가지고. 네. 네. 그 다음 PPT 화면 지금 나가는 이게 그 인터뷰 화면이고요. 네네. 꽤 길었는데 일단은 그러면 첫 번째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는지 그 얘기를 바로 한번 해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캐시우드 2022년 증시 전망.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목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 헷갈리는 시기잖아요. 네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공급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맞아요. 이 공급난이 또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고 이런 네. 현상에다가 지난주에는 갑자기 오미크론 변이까지 맞아요. 나타나면서 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은 요인들 속에서 저글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증시의 발목을 제일 심하게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일단 빨리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파월 의장이 더 빠른 테이퍼링, 더 빠른 금리 인상을 감행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크 인베스트의 펀드들에는 그렇죠. 너무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고밸류 성장주들이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캐시우드가 답변을 해줬습니다. 네. 네, 이제 올해 2월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올해 2월에 백신 접종 제대로 한참 막 시작되고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다시 시작하던 시점이었어요. 네. 그때 2월 중순부터 아크 포트폴리오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네네. 네,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 펀드가 좀 부진한 게 맞다라고 일단 캐시가 먼저 인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봤을 때 그때 네. 당시에 이제 잭도시와 약간 그 상반되는 의견을 좀 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물가 어떻게 보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물가가 좀 안정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게 하락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공급난에 허덕였던 기업도 이제 선박에 있던 재고들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밀렸던 재고량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물건이 오히려 많아지기 때문에
물가가 좀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캐시우드의 입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 이런 시나리오대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재료 비용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수혜를 받을 핵심적인 산업군이 딱 5개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 5개가 바로 화면에 지금 보이는 DNA 시퀀싱, 네. 로보틱스, 네. 에너지 저장, AI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딱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캐시가 아크인베스트에서 타겟팅하고 있는 그렇죠. 그 산업군들이잖아요. 네네. 얘네가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너무 부진하고 좀 언더퍼폼을 했어요. 네. 시장 대비했을 때. 그리고 그런데 언더퍼폼을 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또 얘네들의 기술력, 밸류에이션, 미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앞으로 5년간 주가 수준이 4배 정도 뛰어오를 수 있겠다. 향후 5년간? 네, 앞으로 5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파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2월 중순에 찍었던 피크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고 지금 이제 저점에 비해서는 4배 정도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본인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 most spectacular period we've ever seen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중에 제일 스펙타클한 앞으로의 5년이 기대된다. 네. 이렇게 자신 있게 하여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증시 전망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무슨 종목을 보고 있는지.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몇 가지 종목을 쭉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네. 일단 캐시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했던 커멘트들을 정리하기 앞서서 네. 지금 캐시우드가 고르는 종목들이 되게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버블 맞아요. 논란. 네. 버블 논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 이제 캐시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기사 제목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버블이 있는 게 아니라 버블은 다른 데 있다. 아, 다른 데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버블은 주요 벤치마크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전통 기업들에 오히려 지금 버블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시가 지금 전통 기업들의 숏 배팅하는 전략을 테스트 중이에요. 숏 배팅을 하고 있다. 그걸 네. 테스팅하고 있어요? 네네.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전통 네네. 기업들의 숏 배팅을 하기 위해서 네.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걸 아크 인베스트 쪽에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 기업들로 인해서 뒤처지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숏 배팅을 어쨌든 시도해 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캐시는 혁신적인 파괴적인 기업들을 더 공격적으로 지향하는 전략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 이런 테이크어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캐시우드의 어떤 성격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네. 네. 근데 좀 약간 시장에서 화끈한 종목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화끈한 누나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빈후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하여튼 그런 종목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종목 얘기? 네, 종목으로 이제 제가 한번 잠깐 넘어가서 네. 자, 어떤 종목이 있나요? 잠깐만요. 네. 자, 이제 종목들 어떤 커멘트를 했는지 쭉 얘기를 드릴 건데 네. 일단 첫 번째로 트위터. 네. 얼마 전에 뉴스 보셨을 거예요. 네네. 갑자기 캐시우드가 CEO가 싹 바뀌고 나니까 바로 110만 주를 샀다. 그렇죠. 이런 네. 이제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이제 네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샀을까? 트위터를? 어때요? 트위터 매력적이에요? 저는 사실 트위터는 전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제 좀 지났어. 그 이제 유행은. 저도 사실 그렇게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 캐시 누님은 좀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최근 사용자 수랑 광고 수익이 다시 크게 오르고 있고 네. 굉장히 강력한 소셜 미디어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도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는 트위터에서 많이 얻기 그렇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새로 바뀐 이 라그라왈 CEO의 수익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트위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신제품이 있대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한동안 또 핫했던 클럽하우스 아시죠? 예. 클럽하우스. 네, 클럽하우스 사용자층을 좀 뺏어오고 있나 봐요. 아니 근데 그거 망하지 않았나요?
안 망했나? 그런가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제가 SNS를 잘 안 아니 근데 해요. 그게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게 좀 약간 이용자 수가 이제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제가 어디서 이제 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오픈했잖아요. 근데 더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용자 수가. 매력이 없어진 거구나. 네네. 하여튼 그렇다라고 제가 이제 어디서 잠깐 봤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사실 클럽하우스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 유저층들이 이제 트위터로 스페이스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구독 서비스도 있고 이런 새로운 수익화 전략이 모두 지금 현 이제 새로 바뀐 CEO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10대 인플루언서들, 유명 연예인들도 다 이제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로빈후드. 로빈후드. 아까 전에 별로라고 하셨는데. 로빈후드는 저는 사실 네. 로빈후드가 예를 들면 HTS라고 치면 네. 뭐 물론 그 외에 여러 이제 뭐 수익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쓸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그래도 뭐 아이폰이라도 좀 써봐야 애플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전망이라도 맞아요. 생각을 좀 할 텐데 로빈후드가 이게 공감이 안 되는 네, 공감이 안 되죠. 네. 맞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로빈후드를 캐시가 이제 자꾸만 사고 그렇죠. 왜 자꾸 살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게다가 주가를 보면 더 궁금해집니다. 네. IPO 이후에 쭉 실망스러운 흐름이고요. 네네. 지금 제가 종가를 정확하게 확인 안 해봤지만 아마 IPO 가격 수준까지도 못 올라왔을 그래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사용자 수, 성장세 모두 실망스러운 상태인데 도대체 왜 사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캐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직접 안 써봐서 모르지만 네네. 최고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사용하기가 제일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로빈후드가 크립토 전략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향후에 정말 몇 안 되는 소수의 크립토 위너가 될 거다. 그러니까 디지털 월렛 이 시장을 장악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스퀘어가 만든 캐시앱도 있고 페이팔이 만든 벤모 이런 다른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캐시는 어쨌든 로빈후드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는 또 테슬라. 참. 테슬라도 좋아하시죠? 네. 아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면 네. 이제 교수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테슬라 제가 우리나라 이제 국민의 이제 한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 저희 이제 동학개미죠. 네. 한 50조 정도가 들어가 있대요. 네네. 근데 테슬라에 저희 네. 서학개미들이 10조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이 외국에 있는 하나의 일개 기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거죠. 네. 근데 캐시도 이제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팔았다라는 네, 뉴스가 맞아요. 전해져서 이제 왜 팔았을까? 네. 이거 궁금한 분들 계시지 않을까 네. 싶어가지고요. 일단 캐시의 플래그십 펀드에서 아직까지 제일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입니다. 최근에 팔았지만 네. 여전히 캐시는 테슬라가 disruptor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파괴시키는 혁신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해요. 음. 공부를 하면 공부할수록 절대로 다른 기업들이 흉내낼 수 없는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기술, AI, 칩, 데이터 분석 기술 이런 거 모두가 다른 회사가 절대로 구현해낼 수 그렇죠. 없는 기술력이라고 네. 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테슬라가 한창 주력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기술 있잖아요. 이게 성공할 확률이 50% 정도라고 아크 인베스트에서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대요.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막 하는데 이제 왜 팔았을까?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 단순히 이거예요. 그냥 테슬라가 지난 2년 동안 아크 인베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앞으로의 포텐셜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한 것뿐이지 테슬라가 별로여서 판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저희 주린이 분들이 좀 보신다면은 뭐 비중 조절을 좀 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5년간 목표 주가를 $3,000까지 보고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직접 발언을 했고요. 네네. 참고로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이제 다른 핫한 EV 스탁들도 있는데 EV 시장에서 보이는 이들의 행보를 리스펙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다만 얘네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노출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EV에 대한 얘기 거기까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 텔레닥도 텔레닥. 준비해왔어요. 텔레닥 혹시 아세요? 제가 사실 네. 오늘 제가 그 린스타님께서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종목을 보다가 텔레닥을 조금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뭐 이제 원격 의료, 헬스케어
맞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미국 비중에 뭐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1위 회사다. 자, 이렇게 제가 좀 보고 왔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격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네네. 코로나19 기간 동안 뭐 그런 네. 이제 맥락인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ARK Genomic Revolution ETF, ARKG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서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캐시가 이번 인터뷰에서는 텔레닥에 대해서 미국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축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AI, DNA 시퀀싱, 유전자 편집 기술 이 세 가지가 앞으로는 헬스케어 산업에 모두 융합이 될 거고 텔레닥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환자와 의사, 의사와 병원, 병원과 보험사들 이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얘네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텔레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계의 기술주다. 그렇죠. 네, 야, 맞아요. 그렇죠. 헬스케어계의 기술주다. 표현을 정말 잘 해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제가 여기 리스트를 적어놨는데 CRISPR Therapeutics, Intellia Therapeutics, 그리고 Editas Medicine 이 세 가지도 좀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요. 얘네들에 대해서는 애플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회사를요? 전혀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네.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금 어제 제가 보니까 2조 7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애플이 우리의 삶을 바꾼 건 맞아요. 그런데 질병을 치료해주진 않았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세 개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2조 7천억 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400억 달러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줄 기업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성장 가능성을 너무 높게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크리스펄 여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유전자 가위, 네, 뭐 맞아요. 이런 거를 좀 하는. 네, 맞아요. 제가 저도 좀 정확하게는 몰라요.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게 좀 어려운 그 유전자 편집 기술 이런 거여가지고 맞아요. 네. 그 주가 흐름 봤을 때는 크리스퍼가 올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50% 가까이, 에디타스도 50% 가까이 떨어졌고요. 인텔리아만 좀 100% 이상 크게 오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얘네들 전반적으로도 앞으로 좀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돈나무 인터뷰는 여기까지. 예. 네. 사실 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관심 없습니다 여기에. 저는 오늘 관심 있는 게 자 린스타님이 보고 계신 2022년 유망주. 네, 여기 한번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망주에 더 관심이 있어요. 네. 어떤 걸 들고 나오셨는지. 네, 자 제가 보고 있는 유망주 이제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저는 이겁니다. 라이브 네이션. 박 선생님. 네. 이 뜨거운 현장감. 이거 그립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라이브 네이션 봤는데 네. 이런 날이 정말 올지 진짜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요. 왔으면 좋겠는데 오겠죠? 네. 와야죠. 언젠간. 네. 와야죠. 네네. 와야 됩니다. 네. 너무 그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리 미디어가 좋아져도 TV 화질이 좋아져도 AR 기술 VR 기술이 생생해진다 하더라도 이 라이브 공연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현장감과 열기 있는 거잖아요. 아마 엄청날 것 같아요. 대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 각종 엔터테인먼트, 뭐 콘서트, 공연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는 1위 엔터 기업이에요. 페스티벌의 기획, 프로모션, 티켓팅 서비스까지 다 대행을 해주고 있는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 들고 왔습니다. 세계 1위네요. 네, 맞아요. 라이브 네이션. 티커가 LYV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는 18억 6천만 달러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전 세계 1위 엔터 주관사라는 부분. 과거에 이 기업이 했던 활약을 좀 보면은요. 2018년 전 세계 상위 25개 글로벌 투어 가운데 19개의 프로모션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14개의 국가에서 개최됐던 104개의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년 만에 9,300만 명의 관객을 모으는 성과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를 봤을 때 저희 만약에 혹시나 이 업체를 좀 기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와 어떤 기업과 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인터파크?
티켓팅을 한다는 인터파크.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그쵸?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 근데 좀 다른 이렇게 이게 호텔 규모가 서비스를 그쵸?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저는 견줄 만한 회사는 없는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뭐 세계 1위니까. 네네. 네. CJ. CJ.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데 그래서 내년부터 콘서트라든지 공연 등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저는 수혜를 좀 단단하게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가 있고요. 실제로 이미 지난 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11월 6일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강한 실적 가이던스까지 높게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바짝 뛰어 올랐어요.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가 이제 11월 6일 당일 그래프예요. 네네. 저는 이번에 나왔던 어닝 리포트를 보면서 확실히 좀 느꼈던 게 이제는 팬데믹 때 억눌렸던 수요 대비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전 원래 잘했던 시점 있잖아요. 네네. 그때 대비해서도 더 잘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 분기에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매출 같은 경우에 만약 네. 공연의 횟수가 좀 많아야 매출이 좀 많이 오를 수 있을 텐데 코로나 때도 좀 그 외에 좀 수익이 좀 있었나 보네요.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매율. 내년에 예매율로. 있을 거 미리 예매하는 것도 너무 잘 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페스티벌 티켓 예매율이 10% 증가, 내년도 공연 파이프라인이 두 자릿수 성장했어요. 2019년 대비했을 때. 네네네. 그리고 내년도 콘서트 티켓 판매량 벌써 2,200만 건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사실 공연을 가고 싶어하는 우리도 우리지만 네. 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아티스트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아티스트 분들도 가수 분들도 나 네. 공연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네, 안달이 났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펜트업 디맨도 있지만 펜트업 서플라이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좀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요. 네네. 또 CEO도 실제로 내년도 회사 창립 역사상 최고의 한 해가 될 거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매력적인 건요. 네. 블랙핑크가 선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BTS가 선택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그렇죠. 네. 월드 투어 할 때 선택하는 회사가 라이브 네이션입니다. 뭐 끝났네요, 그러면. 네, 끝장이죠. 네. 네. 이 사진 두 장으로 끝났네.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네네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홍보 하나 드릴게요. 홍보 뭐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제가요, 우리 월가워즈 홍보를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미즈미에 나온 김에 저희 월가워즈 채널은요, 네. 미국 주식 주린이 분들을 위한 네. 기초 컨텐츠부터 네. 더 많은 정보가 알고 싶은 고수 투자자 분들까지 네네. 정말 다양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월가워즈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월가우즈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농담이 아니라 계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사실 예전부터 네. 이런 거 저도 보면서 좀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진짜 실제로. 네. 지금 앞에 저희 네. PD님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 앞에 계셔서 하는 건데 농담이고요. 네, 정말 제가 이제 자주 보고 저희 또 이제 이항현 교수님께서 네. 또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쵸, 좋은 그쵸.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요. 자, 월가우즈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린사님께서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오늘 너무 좋은 정보를 또 주셨네요, 오늘.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건 여담이지만은 예전에 한번 월가옷에서 춤을 한번 추셨던 거를 맞아요.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라이브 네이션스를 가지고 오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런 것도 있죠. 제 관심 있는 분야가 내가 제일 좋아하니까. 그죠? 맞아요. 네. 저 자체가 이제 노는 걸 좋아하니까요.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맞아요. 자, 이렇게 이제 좋은 정보를 가지고 나왔는데, 자, 다음에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더 좋은 정보로 한번 찾아뵙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